책 읽어주는 남자 문호성. 인문학 산책. 인간을 알아야 행복해진다. 문호성의 인문학 산책. 안녕하세요, 문호성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산책에서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이 책에 대한 어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돌아가는 어떤 경제 상황이 반복되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이 분노의 포도, 바로 1929년에 대공황이 나왔을 때 이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죠. 대부분 다 사람들이 이제 실직을 하고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의 농민들의 그런 어떤 그 아픔, 그 농토를 빼앗기고 이제 어쨌든 새로운 곳을 찾아서 이주해야 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이주해야 되는. 그래서 존 스타인백은 출애굽기에 대한 어떤 모티브를 통해서 그 서사시적인 어떤 부분,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모순들, 그 다음에 기득권들에 대한 이런 저항할 수 없는 그 강력한 그 폭력, 이거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메시지를 담아놓은 작품이 바로 옆에 여기 있는 분노의 포도라는 책 속에서 나왔고요. 62년에 죽기 전에 노벨 문학상까지 받게 되는 아주 명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오늘 다시 되새기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들은요, 분노포도의 주인공은 존 포드입니다. 존 포드. 헨리 폰다, 그 당시 때 가장 진짜 잘 나갔던 1900, 이게 40년에 영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때 좀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은 이 헨리 폰다를 잘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최고의 배우를 쓴 거예요. 이 주인공을. 주인공은 톰 조드입니다. 톰 조드. 4년 전에 그 술집에서 이제 싸움이 벌어져서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가고요. 그리고 가석방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가족들하고 만나가지고 이 4년 전에 와 완전히 달라진 것을 한 거예요. 삶의 터전이었던 곳이 이제 없어져서 가족들과 같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되는 그 일정을 하게 되고요. 여기 엘 조드는 남동생인데요. 자동차 수천 킬로 가는 어떤 부분을 같이 꾸준히 를 도와 맡아서 가는 그 역할을 하고 있고요. 여기 여동생 로저서는 결혼해서 임신 중이었어요. 임신 중. 요건 나중에 이제 그 출산하지를 이제 못하면서 이제 생기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막내 윈필드와 다섯째 루티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아주 개구장처럼 하는 어떤 모습들도 좀 잠깐 보입니다. 그러나 이 작품의 가장 또 핵심은 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이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희생의 모토, 모든 어떤 가족의 그 구심점, 이 역경을 고난을 이겨내는 어떤 그런 부분의 지혜, 그 가족에 대한 어떤 공동체 의식, 이런 것들을 통해서 흩어지려고 하는 가족들을 경제 위기 속에서도 잡아내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하나 극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이 이제 근대화를 하면서 자본가들이 대거 이제 산업 자본화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찰리 채플이 나오는 모던 타임스에도 나오지만 모든 어떤 그 부분들이 어떻게 해요? 기계화돼가는, 그러니까 또 인간은 하나의 부속품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부의 독식을 계속 해란 겁니다. 분배가 안 되죠. 노동의 가치가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농토에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까지 갑니다. 에, 농사를 갖다가 지을 때 약간 담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그 빚을 못 갚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뭄이 와가지고 못 갚으니까 은행이 이렇게 트랙터를 보냅니다. 은행이요. 트랙터를 보내요. 그래서 이 트랙터가 밀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이제 다 쫓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예? 한 어떤 농부는 목숨을 걸고 이렇게 총을 겨눕니다. 너 나가라고. 네가 이렇게 밀어버리면 죽이겠다고. 이렇게까지 협박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은행은 이제 이런 어떤 소장농이 이제 10명, 20명 하는 일보다는 이렇게 운전기사 하나 보내가지고 어떻게 트랙터로 밀어버리는 게 훨씬 낫거든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산업화 시대에 이게 이제 가속화되면서 일자리가 뺏기는 이 상황이 사실 이제 앞으로 AI 4차 혁명에 또 그 로봇한테 저희들이 이제 일자리가 뺏기는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어떻게 하나만 그 사람한테 어떻게 돈이 집중되고 그 돈을 받는 그 소외된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일자리를 잃고 이렇게 소외되면서 죽음으로 내몰리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트럭터 운전수가 총을 겨누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없앤다고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예. 또 다른 사람을 그놈들은 보낼 거예요. 이제 그놈들이라는 게 은행이에요. 은행이. 나를 쏴봤자 소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 서로 아는 처진데 서로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요. 나도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어떻게? 나에게도 처자식이 있어요.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참 지금 우리 현실하고 너무나 이제 똑같다라고 봅니다. 같은 현상이.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땅을 뺏기고 어떻게 살 건가, 집도 뺏기고,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해야 되는데, 요런 그 전단지를 받습니다. 800명을 인부들을 갖다가 원합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분들은 어떻게 이제 짐을 쌉니다. 예, 이렇게 낡은 트럭에다가 전 재산 턴 걸 가지고요. 어떻게? 예, 이 낡은 트럭을 타서 온갖 잡동사니 짐을 갖다가 이렇게 주렁주렁. 진짜 난민이죠. 보십시오. 이게 뭐 타이어도 이제 예비 타이어도 좀 갖고요. 이불서부터 다 타는 겁니다. 다 타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이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클라호마의 고향을 떠나서 어떻게요? 예, 이제 멕시코를 지나서 텍사스를 지나서 뉴멕시코에서 아리조나를 지나서 그 일자리 그 저 전단지 있는 이 베이커 실드라고 하는 이 캘리포니아를 향해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는 그 캘리포니아 드림이라는 그런 노래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 당시 때 대공황일 때 이 캘리포니아가 황금의 땅이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수천 킬로를 이동하는 그런 과정에 66번 도로를 향해서 하는 이런 경관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걸 가요. 트럭을 타고 이렇게 올라타고. 미국에서도 이런 때가 있었다라는 게 참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이게 80년 전 얘기입니다. 참 80년, 90년 전 얘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떠나가게 되고요. 가는 도중에 이렇게 가족이 한 분 한 분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희생을 치러가면서도 이제 가게 됩니다. 이제 막상 갔는데 간 곳은 꿈이 있는 곳이 아니라요. 어떻게 일자리가 있는 곳이 아니라 이런 난민들 촌 이렇게 그냥 임시 판잣집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자리가 있었냐고요? 일자리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난민촌에서도요, 반기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 일자리를 또 뺏을 수 있고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거기서 치열하게 싸우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임금 경쟁을 하고요. 그 임금을 갖다가 반으로 삭감을 하면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서로 삭감하는 곳에 또 먹고 살기 위해서 갑니다. 5달러 주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다음에는 어떻게 2.5달러 받을 사람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기에서도 갈등이 또 생깁니다. 서로 쪼개져요. 그러면서 이제 그 뭡니까 파업을 하게 됐죠. 파업파와 일하는 파. 그런데 이제 그 또 사측에서 그 고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파업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폭행을 저지릅니다. 그 과정에서 그 펌 조던은요 또 살인을 하게 됩니다.
살인을 하게 돼요. 이게 이 환경이 나빠지는 거예요. 신과 함께서도 그렇죠. 나쁜 사람은 없다. 나쁜 환경이 있다. 나쁜 환경이 되다 보니까 자꾸 살인을 또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주인공 탐조들은 가족과 떠나가게 됩니다. 어, 가석방 돼서 돌아와서 가족 품으로 했는데 결국은 상황이 바뀌었죠. 대공황이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농토를 잃고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가게 됐죠. 가면서 숱한 고생을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 그런데 간 곳도 어떻게 해요? 또 치열한 경쟁과 그 노동자들 착취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그 현실이 있는 겁니다. 그 나쁜 환경이 있는 겁니다. 나쁜 환경이 어떻게 해요? 또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참 이런 어떤 과정을 쭉 거쳐나가는 정말 리얼하게 그 당시 때 어떤 미국의 이런 판자촌 생활했다라는 게 이 말이 됩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번영을 누리고 최강국의 힘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그 대공황은요 2차 대전을 통해서 미국이 어떻게요? 불을 쌓게 되죠. 결국 지금 그 AI에서 지금 하고 코로나 사태를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요? 이 경제 그 발전할 수 있는 모티브는 또 전쟁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게 없으면 어떻게요? 결국 이런 어떤 현상이 계속될 것이다라는 미래에 대한 어떤 생각들, 이런 공포감, 두려움, 이런 걸 느끼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분노의 포대에서 말하는 작가가 얘기하는 그 얘기들은 뭘까? 한번 차근차근히 좀 이렇게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노의 포도가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라는 말을 여기서 이제 하게 됩니다. 어떻게요? 왜 제목이 분노의 포도였을까? 바로 이거요. 분노라는 이 포도가 그죠? 사람들의 영혼을 가득 채우며 점점 익어간다라는 거예요. 폭동의 기미가 점점 어떻게 익어간다는 것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를 존 스타인백은 전달하고 싶었던 겁니다. 결국 최고의 어떤 그 당시 때 작가로서 인정받고요. 결국은 노벨상까지 수상하는 노벨 문학상까지 거장이 된 거죠. 자, 1929년은요. 결국 경제공황에 대한 이 피해를 정확하게 일깨주는 어떤 작품이라고 봅니다. 현재 독식의 자본주의, 아니 이 독식의 자본주의가 그 당시 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부의 독식이. 결국은 그 부의 독식, 은행들, 자본가들, 몇몇의 소수가 어떻게요? 독식하는 자본주의의 한계점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심해지고 있는 플랫폼 상황에서 포노사피엔스 시대에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어떻게 점점 일자리는 잃어가고요. 그죠? 자본가로 돈은 점점 빨려 들어가는 것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하고도 또 반복되는구나. 결국은 그것은 깨지게 돼 있다라는 거죠. 뭔가 대안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상생할 수 있는, 공생할 수 있는 나눔의 자본주의, 상생의 자본주의를 생각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를 어떻게 저는 38에 꿈꿨던 상황에서 바로 어떻게 우리가 그런 어떤 대안들을 같이 모색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좀 자본가들이 성찰하고 반성해야 되는 그것들 한데 이런 작품을 안 읽어요. 그 사람들은요. 그래서 여기서 표현합니다. 그놈들, 은행들이에요. 은행들은요. 밥 대신 이윤을 먹고 산대요. 밥 대신 이자를 먹고 산대요. 밥 대신. 그걸 안 먹고 살을 찌우지 않으면 죽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끝없이 그 이윤을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런 어떤 자본을 갖지 않는 노동자들, 그 다음에 서민들을 끝없이 돈을 빌려주고 그것을 못 갚으면 그 사람들의 자산을 뺏고 그 자산을 뺏은 거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현대화 기계화된 것으로 대체하고 이윤을 계속 찾기 위해서 하는데 여기서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무시무시한. 그 괴물들은 트럭터죠. 트랙터를 괴물로 표현합니다. 그 트랙터가 와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엔진만 걸면 아무런 의식도 없이 아무런 땅과 교감도 없이 농부들은 땅과 교감하면서 이렇게 땅을 일구지 않습니까? 근데 얘는 어떻게 아무런 의식도 없이 땅과 아무런 교감도 없이 그냥 땅을 부수고 갈아엎고
어떻게 잘라내고 그냥 직진하더라는 거죠. 예. 이 엔진에 어떤 그 트랙터 바퀴가 있죠. 갈라 부셔버리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으면서 뭐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열정과 흥부도 없이 땅을 강간하고 있다. 땅을 강간하고 있다. 참 진짜 너무나 멋진 열정과 흥분도 없이 아무 이유 없어요. 걔네들은 의식이 없다라는 거죠. 감정이 없다라는 거죠. 그냥 이 괴물들은. 그러니까 지금 AI 이것도 감정 없이요. 그냥 인간들의 일자리를 그냥 무자비히 하는데 그것을 쓰는 자본가들은 어떻게? 마찬가지로 의식 없고 교감도 없이 우리와 교감도 없이 효율만 따집니다. 이제 그런 세상이 이제 2023년서부터는 AI를 통한 일자리를 뺏는 본격적인 시대가 온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들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서 또 그렇습니다. 작은 포도 알갱이들이 모여서 포도의 모양처럼 어떻게? 작은 분노가 모여서 그 분모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걸 작가가 경고하고 싶어서 이 작은 알갱이가 뭡니까? 저희같이 힘없는 그런 서민들 이런 사람들이 흩어지지 말고 어떻게요? 포도처럼 이렇게 뭉쳐가지고 하게 되면 큰 분노로 폭발할 수도 있다. 가만히 있지 말라 하는 메시지를 경고하고 싶었던 거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어머니 하듯이 고난을 갖다가 극복하려고 하는 아무리 큰 난관에서도요. 끝까지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도록 합니다. 본인이 희생함으로 해서 가족이 이제 흩어지기에 대한 어떤 것에 나올 때마다 이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이 희생을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어떻게 해요? 가족의 정신적 지주가 됩니다. 가족을 지키는 요새와 같다. 어머니의 희생은요. 가족을 지키는 요새와 같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가족의 위기 때 가정을 지키는 요새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을 전 하게 됩니다. 이 분노의 포도라는 어떤 고전을 읽고요. 고전의 이 영화를 보면서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저는 소크라테스의 이런 얘기를 갖다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칠까 합니다. 반성하지 않는 삶은 살 가치가 없다. 반성해야 됩니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도 정신 차려야 되고요. 반성해야 됩니다. 새로운 미래들이 지금 쓰나미가 오고 있습니다. 경제 쓰나미가. 여기에 대한 어떤 준비를 철저히 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좋았다면 또 좋아요. 또 다음번에 인문학 산책으로 만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문호성이었습니다.